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동료들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실제 학원 동기들이랑 되게 연락이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동기들 얘기도 좀 해주면서 좀 빨리 취업되는 친구랑 좀 취업이 안 된다거나 뭐 그만둔 친구도 기억난다면 이제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줄까요? 저는 솔직히 3개월 정도 딱 같이 보다 보면 아, 이 친구가 언제 취업하겠다, 연봉 얼마로 취업하겠다, 어디 급에 취업하겠다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높은 확률로 맞긴 하던데 여러분들도 그게 좀 쌓이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보면서 물론 제가 수업을 끝까지 들은 건 아니지만 그걸 하면서도 저는 저희 수업을 듣는 분 중에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많고 걱정이 되게 많은 분이셨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쭉 그렇게 하시다가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으셨어가지고 아, K님. 맞아요. 저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하면 언젠가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빨리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기수만 봐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취업을 했던 것 같고 좋은 데로 가셨던 것 같고, 근데 좀 느리게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좀 부족해서 안 됐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저희가 지원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신입을 잘 안 뽑는 추세거든요. 지원 공고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문턱이 좁아지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리고 경력직에서 신입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밀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좀 더 계속 준비를 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막연한 말이긴 한데 제가 좀 그렇게 취업을 한 경우이기도 하고, 저도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딱 포기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제 최소 1년, 2년 정도는 계속 공채들 나올 때마다 지원하고 준비하고 반복하시면은 그래도 포기 안 하면은 다 붙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취업을 못해서 뭔가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거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거를 뒤로 하시고 이 사람들은 빨리 붙었지만 나는 다음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그다음에 목표를 먼저 생각하시면은 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취준하는 개월 수는 정말 운이거든요. 그냥 나이에 맞는 공고가 뜨냐 안 뜨냐도 운이다 보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 너무 명확한 것 같은 게 포기를 안 하시면은 어디든지 취업은 되는 것 같아요. 1년 안에 어디든지 취업은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때 꾸준히 하되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동기들과 어떤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꾸준히 한 1년 정도 하면은 어디든지 다 가는 것 같다 라는 거는 저는 이건 솔직히 좀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분이 저희 기수에서 제일 빨리 취업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일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것도 있는데요. 이분은 그냥 수업 시간 내 6개월 동안 7개 쓰셨다고 했잖아요. 계속 쓰셨어요. 근데 보통 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 안 쓰세요. 그냥 안 쓰고 계시다가 또 오랜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됐어 해가지고 만나뵙게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쉬다가 다시 쓰고 쓴 거 가지고 내가지고 됐다. 그러니까 결국 썼다는 거죠. 근데 안 쓰시는 분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꽤 있으신데 무조건 쓰시길 바랍니다. 쓰면은 되긴 돼요. 제가 원하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딱 수업 끝나면 한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학원 스터디 오면서 뭔가 또 이제 잘 못 쓰다가 스스로 각성해가지고 제가 취업을 해버려? 이러면서 이제 각성해서 열심히 쓰면서 되는 사람이 있고, 6개월 딱 끝나서 이제 학원 끝났으니까 나 게임이나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기획서랑 멀어지면서 취업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진짜 포기를 안 하면 되긴 되는데 그걸 마음의 끈도 중요하지만 기획서의 끈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공모전이나 아니면 게임잼 이런 것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하고 있는 자기 개발?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내가 그 기획자 커리어 관점에서 앞으로 나는 이런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 어떤 게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커리어로서 어떤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빌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바쁘기도 했고 커리어를 뭔가 좀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고 워낙 바쁘기 때문에 뭔가 따로 준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야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게임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글 플레이 차트를 보시면 매출 순위가 쫙 나오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새로운 게임이 뭔가 매출 상위권에 올라가면 이 게임은 왜 매출 상위권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객자로서의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임은 모바일 마비노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 되게 많은 작품이잖아요. 개발 기간도 되게 길었고 개발비도 되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될 거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이 개발 기간 동안 얘네 뭐 했지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구글 플레이 차트를 까보면 막상 지금 아까 확인해보니까 4위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거기에 이제 슬려가지 마시고 내가 이 게임을 직접 해보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그 게임이 왜 성공했는지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는 장르라고 해서 안 하지 마시고 이 게임이 왜 잘 되는지 궁금하시면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서 그 핵심을 파악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비님이 얘기할 줄 몰랐는데 진짜 근데 성장 많이 했다. 실제로 그 내가 안 해보는 그런 게임들도 되게 찾아서 하고 그게 근데 체감이 되던 게 나는 이 게임을 해봐야 되겠다. 구글 차트 안에 있는 이 게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체감됐던 적이 언제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게임이 되게 잘 되고 있다. 근데 제가 안 해봤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왜 재밌는지, 왜 재밌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직접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이런 포인트에서 재미를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내가 쓰고 있는 기획서에 반영을 시킨 거죠. 이런 포인트에서 재미를 느꼈으니까 우리 게임의 시스템에도 이런 포인트를 좀 가장 차용을 해서 서로 기획서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는 게 내가 안 했던 게임들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다른 장르에서 녹여내는 게 조금 한 단계 높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전혁광 강사님이 학생들 처음 이제 OT 같은 때 얘기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전부 다 접어라. 그리고 구글 차트에 1위부터 10위까지 본인이 안 해봤던 게임만 하는 게 취준에는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그게 뭐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막 늘 게임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게임을 하게 되긴 하는데 즐기는 게임을 하는 건 진짜 유흥이죠. 그냥 전혀 이제 도움은 안 됩니다. 이제 많은 게임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 게임을 하는 게 결국 기획자의 능력 향상에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트에 있는 서브컬처 게임들을 이제 쭉 해보면요. 그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왜 통일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물론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나올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차트가 아웃되어 있는 서브컬처 게임들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합리적이고 괜찮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차트 아웃된 게임도 쭉 해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해보고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이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기획을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 레퍼런스들을 이제 하나씩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건 많이 별로였다 하는 것들만 이제 따로 컴퓨터 폴더에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두는 편입니다. 게임하는 쪽보다는 약간 회사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요새 많은 자기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원하시는 거, 뭐 내가 알아보고 싶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자기개발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문서들, 책들 보고 내가
데드라인을 7일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3일쯤에 팀장님께 문서를 절반 정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 보고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이거로 뭐 수정해서 진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회사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 많이 찾아보고 이제 잘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운동하고 있고요. 체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체감이 엄청 커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업무하면서 요즘은 구현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서버 체크하고 특히 얘기할 게 많거든요. 플라 쪽은 사실 프론트엔드다 보니까 보이니까 저도 이해가 잘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서버 쪽은 제가 잘 모르는 쪽이다 보니까 DB랑 서버 쪽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 해주셔도 그래도 막연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뭔가 서버로 하실 거라고 하면 추천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여러 개를 하는 거 좋은 것 같고, 게임력이 많으실 거잖아요. 본인만의 내세울 수 있는 뭔가 타이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 다른 게임들에서 이제 리니지 라이크든 MMORPG든 성 같은 것도 많이 먹어봤고, 또는 뭐 결투장 같은 데서도 뭐 서버 권한이 들어갔고, 또는 어떤 장르에 대해서 정말 몇천 시간 몇만 시간 해봤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아마 수업 중에 한번 경험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안 보이는 푸강 같은 거거든요. 회의 때 그럴 때도 그러고 학령 마냥 스킵해서 나의 의견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구현 설명이 없더라도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지금 좀 자유롭게 비교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이 약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얘기도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아까 후광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말의 파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브 중인 분이면 엄청 체감이 될 건데, 라이브 중인 게임에는 내가 라이브 중인 게임의 랭커잖아요. 그럼 나의 말의 파워가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진짜 본부장이나 실장이더라도 라이브 중인 게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럼 말의 설득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라이브 중인 게임은 자사 게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개발 중인 게임은 그 개발 중인 게임의 레퍼런스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의 말에 힘이 실려요. 근데 진짜 전 엄청 많이 프로젝트 할 때마다 느꼈었거든요. 뭐 모넌 레퍼런스였을 때 모넌 많이 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말이 대장이었고, 나 라이브 중일 때도 제가 그 라이브 중인 게임에 랭커 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도 막 본부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그래도 1위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한 2단계는 내려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러 랭커에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제 자사 게임에 랭커 있으면 진짜 대우를 잘 받아요. 그리고 내 말에 설득력이 있고, 너 타노스 이거 잡아봤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 보스를 클리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험치나 이런 게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개발 라이브 중이면 유저들의 단톡방에 몰래 잠입해 있잖아요. 잠입해 있고 유저들 단톡방 보니까 이런 게 있다가 굉장히 설득력이 잘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질문 2-3개 정도 더 받고 마무리 질문을 제가 또 드릴 텐데, 아까 이제 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임의 재미에 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재미라는 건 이제 재미의 포인트는 잡을 수 있긴 한데, 이제 재미라는 게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시스템이나 그런 쪽으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레퍼런스 게임이든 아니면 뭐 장르적 게임이든 개인적인 게임이든 그냥 재미 포인트를 잡으셔서 혹시 시스템적으로 녹인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아니면 그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정확히 이제 어떤 거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실제로 실무에서 썼던 문서라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수입형 RPG에 있는 배틀패스에 다른 게임에 있는 어떤 배틀패스가 아닌 시스템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촬영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렇게 했냐면 배틀패스라는 걸 보시면 게임들이 다 똑같거든요. 사실 내가 배틀패스를 사면은 유료 무료제와 다 얻을 수 있고, 레벨 올리면은 뭐 얻을 수 있고, 이런 간단한 시스템인데, 이제 그 배틀패스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배틀패스를 내가 유저들에게 구매하게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배틀패스를 반복적으로 사게 만들까라는 걸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게임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가져와서 그걸 포인트로 삼아서 이 배틀패스에 차용을 시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더니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은 시스템이든 나쁜 시스템이든 라이브를 해보고 실제로 까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게 좀 아쉬워.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를 고민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마땅히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 다른 게임에서 있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조금 더 좋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밑바탕은 다른 게임들 많이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 경험을 해보면서 서로 매첩시키는 게 먼저 그런 포인트를 잡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일단 잘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 혹시 지금 아까 방금 주신 질문에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나온 걸까요? 혹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그냥 기획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재미 같은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긴 한데요. 저도 최근에 라비노기 M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다고. 그래서 약간 그 게임 하면서 뭔가 좀 혼란에 빠져서 약간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되게 오토라든가 이런 거 시스템 보면 사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걸 되게 편하게 구축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아기자기하긴 한데 뭔가 이거 생활이나 그런 거 대부분 노가다기도 하고 뭔가 잘 섞어놓긴 한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느낌?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나 어떤 모든 문화 콘텐츠가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특히나 제작자가 타겟하는 어떤 이제 페르소나가 있을 거고 그들에게 이런 경험, 이런 재미를 주고 싶어서 이 게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하셨던 게 사람마다 느끼는 재미 포인트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잡아 나갈까, 이걸 나와서 어떻게 포플까지 연계시킬까가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에 공감이 많이 드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뭐 분석을 한다던가 몇 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게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어떤 재미를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고민의 방법은 포텐셜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어루프를 보시고 코어루프에서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이제 카테고리들이 메인이 돼가지고 순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재미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깊게 들여다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 전투 같은 것도 어떤 게임에서는 자동 전투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여기 들으니까 괜찮은데? 나 자동 전투 싫어하는데도 왜 여기서 재밌지? 이런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를 보시려면 그 시스템을 보실 게 아니라 그 시스템하고 연계된 다른 시스템들 나아가서 그 상위에 있는 어떤 존재들까지 보셔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 게임에서 이 자동 전투 시스템은 이러한 역할이고 이러한 역할 덕분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전체적인 재미를 경험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스템이더라도 게임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시는 게 기획자가 가져야 될 수단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의 재미라는 걸 넣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재미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 기능이 왜 있어야 되고 기능의 주 목적, 상점 주 목적은 아이템을 팔아서 그 유저의 뭔가 재화를 소모시키는 건데요. 그거의 기능에 대한 어떻게 그 기능을 잘 돌아가게 만들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저 나름의 그게 그 기능에 대한 재미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이쪽이랑은 좀 그 완전 다른 재미긴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재밌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매치메이킹에서 재미를 넣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다 보니까 항상 협을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TV는 이미 구축된 것도 많고 하니까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 한 두 가지 정도 또 추가 업무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터넌스 그 게임 유지를 위해서 그 매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데이터 작업들이 있어요. 뭐 신규 던전이 추가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신규 몬스터도 추가될 거고 이러면 뭐 데이터가 좀 들어가겠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도 있을 거고 이제 아예 신규로 이제 시스템을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던 건데 이거는 너무 불편하다는 말이 많다. 이거는 개선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개선 시스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작업도 하고 메인터넌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지보수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넣으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쉬운 그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 개선 작업도 하게 되죠. 물어보시는 게 이제 새로운 업무 말고 다른 거 뭐 하냐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획서를 쓰는 것만으로 그 업무가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획서를 이제 쓰고 리뷰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 개발을 하는 동안 전 새로운 기획을 쓰고 있겠죠. 하지만 개발을 하는 동안 되게 많은 이슈들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기획서대로 하다가 그 기획서에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획서는 문제가 없지만 뭐 서버 구조나 클락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후속 개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하면서 신규 업무를 쳐나가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반 이분 질문하고 마무리 질문 할게요. 서브컬처 게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여쭙는 건데 캐릭터 간의 라포 관계 형성에 대해서 오는 정서적 유대감이 핵심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의 유대는 서비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옅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5선 캐릭터가 60명이 넘는 원신이 그렇죠. 몸담고 있는 게임 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기획 포인트를 잡아가시나요? 흔한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최애가 계속 바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회사마다 잡고 있는 스탠스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케죠. 니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스토리의 주역을 필그림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대부분의 라포를 그 필그림에게만 많이 집중을 시켜서요. 그 캐릭터들 이외에 다른 캐릭터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조금은 방지를 하고요. 블루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푸시라는 캐릭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옴니버스식의 스토리를 쭉 전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다른 나오지 않았던 캐릭터들을 지속적으로 출연시켜가지고 모든 캐릭터를 다 끌고 가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회사마다 각각 다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 문제를 할 테지만 그거는 아마 위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신 거는 지금 뭐 현재 이 게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5선 캐릭터가 계속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그런 업무가 없어서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일단은 레퍼런스 게임만 보더라도 메인 스토리에서 그 내가 어필하고 싶은 캐릭터들을 등장을 시켜서 얘가 현재 주류의 스토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깔아주고 아니면 혹은 이전 버전에서 내가 이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얘가 나올 거야 라는 걸 한번 인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 버전에 얘를 픽업으로 내서 얘가 드디어 나왔으니까 한번 뽑아서 써보세요 라고 일단 1차로 권유가 스토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투에서 어떤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야만 전투가 좀 쉬워지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좀 적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적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이 캐릭터를 뽑을 이유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적으로 먼저 일단 마사지를 해주고 두 번째는 전투적으로 내가 이 캐릭터를 씀으로써 어떤 파워의 체감을 좀 더 높여지게 만들어줌으로써 내가 이 캐릭터를 뽑을 이유와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현재 서브컬처 게임의 어떤 캐릭터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약간 관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메인 스토리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서브컬처 게임이 메인 스토리만으로 유지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 메인 스토리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형 업데이트인 경우가 많고 그 사이사이 공격들을 결국 2주에 한 번, 뭐 4주에 한 번, 6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출시를 함으로써 이제 계속해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런 이벤트에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들이 나왔네 라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그 캐릭터가 버려지지 않고 계속 쓰이고 있다 라는 환기를 지속적으로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스토리라던가 다른 사이드 스토리 위주로 그런 라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수집형 RPG 쪽에서 막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런 고민을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하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고민을 할 때
제가 저 말만 들었을 때는 오래된 캐릭터 또는 초기에 나왔던 캐릭터와의 라포 관계 형성을 장기간의 서비스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이제 내리시고 어떤 질문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삼으려면은 이렇게 오래된 라포 형성을 계속해서 같은 온도로 유지시켜야 되는가, 정말 그게 필요한가부터 고민을 하시는 접근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익 RPG라는 장르로 접근하면은 너무나도 환경이 다를 거기 때문에 어렵다면, 이제 예시를 들어주신 뭐 원신이나 아니면은 이케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케는 이러한 콜루프와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이 라포 관계 형성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거가 스토리를 필두로 한 게임 몰입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고, 또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고, 이런 다각화적인 방향에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 결론이 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고민해봤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럼 이케에 대해서는 어떻게 라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또는 이제 개선된 시스템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면, 이러면 정말 탄탄하고 정말 읽어볼 가치가 있는 포플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슈를 이제 스스로 찾아내고 이슈에 대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이건 이슈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정말 왜? 정말 필요해? 이렇게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강조드렸던 기획 의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고민 끝에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도 정말 작품 하나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듣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6개월 차 이제 한 번 수업 남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팁들이나 뭐 마인드셋, 하고 싶은 말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6개월 지나셨잖아요.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부터 이제 뭔가 뛰어들어서 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6개월이 끝났을 때 쓴 거는 5개였는데, 이제 뭔가 남한테 보여줄 만한 게 1개, 2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래서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안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이제 스터디 나오시면서 계속 문서 쓰시면, 한 달에 1개만 쓰시면은 2개월 후에는 2개니까 어디든 지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하지 마시고 문서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 끝까지 하시고, 학원에서 다들 뭐 동기분들 이렇게 섞여 있으실 것 같은데, 동기라는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더라도 수준이 동기와 커뮤니티 서로 스터디하고, 또 이제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그런 강의들도 이용을 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은, 정말 이제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전체 1년 안에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다라고, 진짜 장담은 잘 걸지는 못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인님을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이제 본인님께 많이 이용을 못했는데, 근데 그러려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불을 하셨고, 본인도 그런 이제 스스로의 퀄리티바, 강의에 대한 퀄리티바가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니까 충분히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별개로 저는 GPT 같은 AI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현업에서 정말 이제 AI를 접목하는 게 정말 많이 쓰거든요. 특히나 내 논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GPT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좀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때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GPT가 어디까지나 창작 베이스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아닌 걸 말해줄 수 있단 말이죠. 또는 이게 정답을 말해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역이라면은 이거를 내가 맹신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수학 문제집에서 정답지를 보고 나 이거는 이제 이해했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암기했을 뿐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때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영역이 여기라면 이 안에서의 검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마 몇 년 뒤, 근시일 내에 이런 역량도 제 생각에 취업 시장에서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를 하지 마시고, 포기하는 순간 끝나니까 내가 지금 몇 번 떨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스탠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문서를 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서를 안 쓰면 그 감을 잃게 되는데, 문서를 계속 써버릇해야
내가 문서를 더 빨리 쓸 수 있게 되고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뭐 학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케어해주는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셔서 거기에 강사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피드백도 많이 받으셔서 계획서에서 빠진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옆에 분도 말씀하셨던 동기들하고 어떤 단톡이다 이런 걸 디스코드를 만들어서 이 학원에서 케어해주는 시간 말고도 다른 또 시간을 추가를 해서 서로 기획서 피드백 받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1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잘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포기만 안 하시면은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 학원에 딱 들어와서 나 1년 안에 취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학원 수업을 듣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이 공채가 떴네? 근데 공채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 공채를 지나간 다음에 그냥 넘기면은 이 공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도 그 2주 동안 어떻게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2주 동안 문서를 써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 마인드셋으로 하다가 보니까 뭔가 계속 스쳐 지나간 공채라던가 뭐 채용 공고라던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그냥 준비가 됐을 때 해야지가 아니라 얘가 흘러가면은 그 다음엔 내 기회가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본인을 몰아붙이면서 하면은 저는 압박감을 좀 느끼면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성과라던가 많은 목표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 주위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채 공고가 올라왔을 때도 사람들한테 이거 공채 공고 올라왔으니까 같이 지원해볼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한테 이거 공고 올라왔어요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단톡방이라던가 디스코드를 만들어서 계속 알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이번에 지원했는데 혹시 자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도 오고, 나중에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은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하면서 계속 친목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공고가 올라왔을 때 이거 나만 볼까? 가 아니라 좀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공고 올라왔어요 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준 선배들한테 마지막 박수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